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와 완주, 진안 등 8개 시군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 8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춥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영상 3도에서 6도로 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에도 기온이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춥겠고 그 뒤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임실군에 들어선 오염토양 반입 정화 시설을 놓고 주민들이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쓰는 정읍과 김제 주민들까지 가세했는데요. 전남의 섬진강 유역 환경단체와도 연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임실군민회관이 성남 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허가한 오염토양 정화시설에 대해서 날선 비판이 터져나옵니다. 정읍과 김제 주민들까지 가세한 오염정화시설 반대주민 대책위가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용선 광주시장은 서민인들을 없애고 정정 임실을 침략하였음을 반성하고 임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물론 전남의 섬진강 유역을 아우르는 환경단체들과도 연대해 광주시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국회와 전라북도 의회 등 정치권까지 참석한 인원만 1,500명을 넘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생활적폐고 환경적폐고 그리고 행정적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출정식을 마친 뒤에는 1시간 동안 거리 행진을 하며 광주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책위 대표단은 이번 주 안에 다시 광주시를 항의 방문한 뒤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필리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한 폐기물 업체가 군산항 인근에 중국에 보내려던 8,000톤의 폐기물을 쌓아놓고 잠적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이 폐기물 업체 관계자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잘못하면 군산시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항 인근의 한 창고, 플라스틱과 생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모두 8,300톤. 지난 2017년 한 폐기물 업체가 제주도에서 가져온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려다 막히자 이곳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에 쓰레기를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에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소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각 처리할 경우 해당 폐기물 업체가 처리하지만 업체 관계자들이 잠적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가 안 되면 창고 업체에 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예의치 않으면 군산시가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군산에 대집행해야죠. 대집행 주체는 해당 지자체입니다. 군산시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처리에 들어가는 20억 원의 비용을 환경부가 지원해야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창순관이 잔 여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 사람도 아니고 여기 폐기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불법 폐기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겪는 것도 부족해 최악의 경우 군산시가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해가며 처리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대형 지역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는데요. 경제성을 많이 따지는 방식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다른 사업의 추진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도로는 삼내에 들어서면 왕복 6차로에서 4차로로 좁아집니다. 김제까지 확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기재부가 수요가 충분치 않다면서 이른바 예타 대상에도 올리지 않은 겁니다. 예타의 벽을 넘어야 하는 전북 대형 사업들은 이뿐만이 아닌데 호남 고속도로 확장처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예타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고 기간도 1, 2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같은 예타 제도의 손질이 추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타를 유지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개선 방안 찾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50%에 이르는 경제성 비중은 줄고 25에서 35%인 균형 발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타 제도의 평가 항목의 조정, 예타 수행 기간의 다원화, 조사 기간의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예비 타당성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대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타 제도가 국가균형 발전의 비중을 좀 더 두는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면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입 20년 만에 이뤄질 예타 제도 수정 방향과 지역 대형 사업에 미칠 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 안에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 역시 지원책을 논의하며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광주형 일자리의 유력한 후보 지역 가운데 하나로 군산을 꼽았습니다. 단체장들의 의지, 사업의 구체성도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에 주택과 복지, 공장 진입로 등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개념을 해서 이거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월 달쯤에는 그 정책을 또 발표할 수 있는. 전라북도도 대도약 정책협의회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의 모델과 지원책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제와 투자 보조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는 물론 대기업과도 접촉하며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형은 그런 식으로 가지만 이렇게 좀 더 다변화해서 같이 동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의 밑그림이 구체화하면서 안개 속에 머물러 있던 군산형 일자리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민의당 내 호남 정치 세력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거부하고 민주평화당을 창당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당의 기치로 내걸었던 다당제 민주주의와 연동형 비례제 논의에선 나름의 존재 의미를 보여줬지만 군소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진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엇갈립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출범은 전북에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와 또 경쟁을 의미합니다. 군산 조선소와 GM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지근하자 줄기차게 질타했고 반공선의 대부분이 군함입니다. 그런데 군산은 군함을 건조할 수가 없어요.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여기는 한정이 돼 있어요. 새만금 태양광 사업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배숙, 정동영 대표 체제를 이어가며 호남 안에서도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유지했고 연동형 비례제 여론화를 주도한 것도 성과입니다. 지난 1년 한계도 있었고 오류도 있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 힘에 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했던 1년 전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 지지율로 당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국회 내 정치력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군소정당이 갖고 있는 정치력의 한계, 그리고 국회에서의 의석수, 그다음에 교섭단체도 못 꾸려갈 만한 이제 그러한 것이라서 평화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여부와 또 민생정당, 대한정당으로서 얼마나 지지를 이끌어내느냐에 당의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성큼 다가옴에 따라 민주평화당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1년은 정동영 대표가 창당 1주년 기념사에서 표현한 것처럼 당의 생존을 증명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순창군이 올해부터 대학에 진학한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남원시가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진학자들에게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순창에 살고 올해 순창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들어간 학생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로 대학에 보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성격의 축하금을 지원해서 애양심을 기르고 지역 인재를 키우고자 시행하게 됐습니다. 남원시가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남원시는 노인들이 많은 마을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국악 수업과 향기요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진안군이 마이산 남부 인근의 유적지를 점검했습니다. 진안군은 모두 10억 원을 들여 태조 이성계와 세종대왕의 위패가 봉안된 이산묘를 비롯해 금당사, 용바위 등의 동선을 정비했습니다. 익산시가 저소득 동거부부의 합동결혼식을 개최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10쌍의 참가 부부를 모집합니다. 결혼식은 다음 달 9일 진행되며 드레스와 메이크업, 웨딩 사진과 식대 등 모든 비용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효성이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전주 공장을 증설합니다. 효성은 오는 2020년까지 전주 공장에 468억 원을 투입해 탄소 섬유 생산량을 연간 2,000톤에서 4,000톤으로 2배 늘릴 계획입니다. 효성은 자동차 수소연료 탱크 등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증설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사립유치원의 20%만이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의 도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는 원화수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15곳 가운데 3곳만이 교육 참여 의향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불참 의사를 밝힌 유치원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건축물 10곳 가운데 4곳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전라도 내 건축물은 모두 45만 100채로 42%인 19만 채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은 건축물은 주거용이 54%로 가장 많고 상업용 27%, 공업용 15% 등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